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식탁을 치유하는 힐링 테이블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 독이 되는 아침 식사를 약이 되는 오믈렛으로 바꿨고, 주방에서 독이 되는 기름을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주방을 뒤집어 엎었을 수도, 충격에 잠이 안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치유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약이 되는 오믈렛에 케첩을 듬뿍 뿌려 드셨다면, 혹은 힐링 레시피라고 만든 그 건강한 볶음 요리에 갈색 설탕이나 매실청을 건강하겠지 하며 넣으셨다면, 저는 오늘 의사로서 여러분께 독 시리즈의 완결편이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속아왔던 단맛의 배신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이 되는 설탕입니다. 설탕이 몸에 나쁜 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설탕이라고 부르는 그 하얀 가루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심지어 약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더 주고 사 먹었던 그 가짜 건강당들의 실체를 폭로할 것입니다. 저는 흰 설탕 대신 흑설탕 써요. 저는 설탕 대신 꿀이나 아가베 시럽 써요. 저희 집은 설탕 안 먹어요. 어머님이 담가주신 매실청이나 과일청으로 요리해요. 라고 하겠지요. 만약 지금 이 중 하나라도 뜨끔하셨다면 여러분은 독을 피하려다 더 교묘한 독을 식탁에 올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힐링 테이블에서는 왜 이 가짜 건강당들이 흰 설탕과 다를 바 없는 혹은 더 나쁜 독인지, 여러분의 췌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간을 병들게 하는지 그 의학적 기전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이 모든 독이 되는 단맛을 완벽하게 대체할 혈당 걱정 없이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약이 되는 단맛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을 활용한 힐링 레시피까지, 설탕에 대한 모든 오해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미각과 건강 수명을 동시에 지켜줄 것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1부 왜 설탕은 독인가? 자, 본격적인 고발에 앞서 왜 의사들이 설탕을 독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탕은 뇌가 쓰는 에너지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포도당은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섭취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독은 혈당 스파이크로 우리가 일편 독이 되는 아침에서 배웠죠. 설탕 같은 단순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수직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럼 췌장은 인슐린을 비상사태로 뿜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세포는 문을 닫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두 번째 독은 만성염증으로 독이 되는 기름편에서 파헤쳤습니다. 기름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설탕은 그 자체로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과도한 당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것을 당화글라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혈관, 피부 콜라겐, 관절이 설탕에 절여지는 겁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것이 노화이자 만성염증입니다. 세 번째 독으로는 과당의 강공격,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자당은 포도당 50%와 과당 프럭토스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쓰지만 이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술이 어디서 대사되죠? 내 간입니다. 의학적으로 과당이 간에 미치는 부담과 독성은 술과 거의 똑같습니다. 과당이 간에 들어오면 간은 이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당을 족족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사람도 걸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마신 그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여러분의 간을 푸아그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 만성염증, 지방간. 이 세 가지 독을 모두 가진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2부는 가짜 건강당의 배신, 흑설탕, 꿀, 그리고 매실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흰 설탕 나쁜 거 알아요. 그래서 전 건강한 단맛을 써요.
라는 분들의 식탁을 지금부터 부수겠습니다. 첫 번째 배신인 흑설탕, 황설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저는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 비정제당을 써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그 흑설탕 성분표를 보십시오. 원당, 카라멜 색소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정제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얀 설탕, 정제당을 만든 후 거기에 카라멜 색소를 다시 입힌 것입니다. 황설탕은 색소를 조금 덜 입힌 것이고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산 그 흑설탕은 사실 색소탄 설탕에 불과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만성염증, 지방간, 흰 설탕과 100% 똑같은 독입니다. 물론 진짜 비정제 원당 머스코바도나 사탕수수당은 미네랄이 조금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본질은 설탕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꿀, 아가베 시럽, 메이플 시럽입니다. 의사 선생님, 천연당은 다르잖아요. 벌이 만든 꿀인데요. 여러분의 췌장은 그 당이 벌에서 왔는지 공장에서 왔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꿀의 주성분이 뭘까요?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네, 그냥 설탕입니다. 물론 꿀에는 소량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될 만큼 먹으려면 독이 되는 설탕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더 최악은 아가베 시럽입니다. 선인장에서 왔고 혈당 지수지 아이가 낮다고 해서 한때 건강 시럽으로 불렸죠. 이게 최악의 사기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포도당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많을까요? 네네, 과당입니다. 아가베 시럽은 제품에 따라 과당 함량이 80에서 90%에 육박합니다. 과당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간입니다. 아가베 시럽은 지방간 특급 열차입니다. 간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세 번째 배신은 청 종류로 매실청, 과일청, 효소 등입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될 한국인의 식탁을 다뤄보겠습니다. 매실청, 오미자청, 레몬청. 이건 설탕이 아니라 효소다. 발효되면서 약이 된다. 오늘 의사로서, 과학으로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1:1 비율로 담그신 그 청은 효소나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일량 설탕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발효? 설탕 농도가 50%가 넘어가는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살아남지 못해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삼투압입니다. 설탕이 과일의 엑기스를 밖으로 빨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뭐가 남죠? 과일의 과당에 설탕의 자당이 섞인 그냥 초고농축당 시럽입니다. 매실이 소화에 좋다면서요? 네, 매실 자체는 유기산이 풍부해 소화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화제 대신 마시는 그 매실청 물 한 잔은 사실상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혈당을 올리고 매실향이 나는 설탕물로 여러분의 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리에 매실청을 넣는 것은 건강한 단맛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액상과당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독이 되는 설탕의 가장 교묘한 배신입니다. 3부 보이지 않는 암살자, 액상과당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흑설탕, 꿀, 매실청의 배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최악의 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리할 때는 피할 수라도 있죠. 하지만 이 독은 우리가 음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공산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곡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름 그대로 액체로 된 과당입니다. 왜 최악이냐? 첫째, 미친 듯이 쌉니다. 옥수수로 만들기 때문에. 둘째, 액체라서 어디든 섞기 편합니다. 셋째, 단맛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식품 공장들이 설탕 대신 이 액상과당을 미친 듯이 씁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음료수,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모두 액상과당입니다. 여러분이 타 먹는 믹스커피,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먹는 시리얼, 아이들이 먹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할 때 쓰는 소스들입니다. 지금 주방에 불고기 양념, 갈비 양념, 칠리 소스, 돈가스 소스, 굴소스, 케첩을 뒤집어서 성분표를 보십시오. 전부 액상과당 아니면 설탕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100% 독입니다. 포도당조차 없는 과당 위주의 이 독극물은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을 망가뜨려 우리를 계속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100% 간으로 직행해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이 보이지 않는 설탕에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4부 힐링 테이블의 처방인 약이 되는 단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단맛은 아예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인생이 너무 쓴데요. 아닙니다. 힐링 테이블은 금지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독을 약으로 대체하는 채널입니다. 단맛 즐기셔도 됩니다. 대신 진짜 단맛을 즐기셔야 합니다. 어떤 단맛이 약이 되는 단맛일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것. 이 기준을 만족하는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 식탁에 올려드리는 약이 되는 감미료 3가지를 처방합니다. 첫 번째 약은 알룰로스로 힐링 테이블의 첫 번째 픽 감미료입니다. 무화과나 포도에 소량 존재하는 희소당입니다. 놀라운 점은 단맛은 설탕의 70% 정도로 충분히 나는데 우리 몸의 칼로리로 거의 흡수되지 않고 무엇보다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액상 형태가 있어서 매실청이나 시럽 대신 요리에 쓰기 완벽합니다. 두 번째 약은 스테비아라는 허브 국화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20만 300배 달지만 이 역시 혈당과 인슐린을 전혀 자극하지 않습니다. 0칼로리입니다. 단점은 특유의 쓴맛, 화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엔 효소 처리 스테비아처럼 맛이 개선된 제품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약은 나앙과라는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스테비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맛을 내지만 0칼로리, 0혈당입니다. 스테비아보다 쓴맛이 적고 풍미가 좋아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럼 제로 콜라는요?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직접 올리진 않지만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키거나 가짜 단맛으로 뇌를 속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설탕 콜라보다는 100배 나은 선택이지만 약이 되는 물은 아닙니다. 독은 아니지만 약도 아닌 관망 정도가 되겠습니다. 5부에서는 힐링 테이블의 저당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약이 되는 단맛을 우리 식탁에 올릴 시간입니다. 한국 요리에서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독이 뭘까요? 네, 바로 불고기 양념과 겉절이입니다. 매실청과 설탕이 범벅이 되는 이 요리들을 오늘 힐링 테이블에서 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약이 되는 저당 불고기 요리. 불고기입니다. 여기에 간장을 넣습니다. 자, 이제 단맛을 낼 차례입니다. 매실청, 흑설탕. 대신 약이 되는 단맛 알룰로스를 넣습니다. 액상이라 잡내 제거와 연육 작용에도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래도 천연의 풍미가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배와 양파를 갈아 넣습니다. 이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진짜 약이 되는 단맛입니다. 참기름은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습니다. 가열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약이 되는 저당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추를 절였습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문제는 단맛입니다. 겉절이엔 설탕이 생각보다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에 스테비아 가루를 아주 약간 혹은 알룰로스를 넣어줍니다. 혈당 걱정 없이 아삭하고 달콤한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독이 되는 설탕은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단맛이 나는 힐링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췌장과 간은 오늘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겁니다. 단맛의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힐링 테이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단맛에 중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액상과당이라는 교묘한 도구로 우리의 미각을 마비시켰고 우리는 흑설탕, 꿀, 매실청이라는 가짜 건강에 속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 가짜 위로를 끝낼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 진 열대를 확인하십시오. 독이 되는 흑설탕, 물엿, 아가베 시럽을 버리십시오. 과일향, 설탕물인 그 청들을 약이 아니라 독일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소스들의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혈당과 간을 지켜줄 진짜 약이 되는 단맛, 알룰로스, 스테비아, 나안가를 채워 넣으십시오. 단맛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되는 단맛에 휘둘리지 말고 약이 되는 단맛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각의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힐링 테이블의 처방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주방 진열대에서 어떤 배신자, 설탕을 발견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진짜 단맛으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힐링 처방전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독이 되는 아침, 독이 되는 기름, 독이 되는 설탕까지. 독 시리즈 3부작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약속했던 또 하나의 주제죠. 나는 깨끗한 물 마시는데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믿고 마시는 그 물이 어쩌면 우리 몸의 미네랄을 훔쳐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독이 되는 물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식탁 주치의 힐링 테이블이었습니다. 부디 혈당 걱정 없는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